네, 안녕하세요. 중판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1688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뜨겁습니다. 구매대행 셀러들 다 망했다. 알리와 테무처럼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은 오픈마켓들은 다 망했다. 거기에 셀러들은 다 망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좀 나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공개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1688 한국 진출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알리바바에 대해서 한국에 진출한다, 사업권을 누가 따냈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688은 한국의 공식 에이전시를 선정하거나 계약한 업체들을 지금 찾고 있지, 계약을 한 업체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1688 중판이 1688의 공식 에이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주에 12월 달 저번 주에 저희가 1688 본사, 항저우 본사에서 저희 중판 배대지, 중국 배대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저는 중국에 갈 수 없었지만 중국 대표, 푸젠 대표와 함께 그 알리바바 담당자, 1688 담당자와 저와 화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한국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공식 에이전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중판을 방문했었다라는 거는 그 1688 공식 에이전시로 중판이 선정될 수도 있다. 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달라라는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또 무엇을 지원하면은 중판이 더 열심히 더 많은 매출을 1688에 일으켜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공장 실사도 방문했었어. 이전에 한번 중판이 아쉽게 탈락한 게 있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지금 직배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배송이 아니에요. 1688은 물류를 하지 않겠지만 타오바오는 물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니까. 소비고 직구니까. 그래서 타오바오 쪽에서는 공식 그 배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중판을 방문했다가 저희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물량이 200건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688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이미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앞으로도 준비해 나갈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자, 다 공개하기는 오늘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돌아요. 한국 사업권을 따낸, 정확하게 한국 사업권 준 적 없어요. 한국과 정상적인 에이전시를 계약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물류 중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데들은 없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88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에이전시를 통한 진출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에이전시 선정된 데가 없고 중판이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실사를 나오셨었던 거고, 아직 선정되진 않았지만 중판은 노력하겠다 그러고. 근데 일본하고 베트남은 이미 공식 에이전시 선정을 끝마쳤습니다. 자, 그 차이점이 무엇냐면요. 공식 에이전시라는 건, 자, 이 업체도 공식 에이전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많은 매출을 일으켜서 1688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시장이 있는데 2단계, 중판과 같은 2단계에서 3단계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1688 바잉이라는 이 업체에서 1688에서 소싱을 하고 하는 것들, 결제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이 업체는요, 구매 대행 업체예요. 자, 구매 대행 업체는 중국 배대지 운영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솔루션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건데, 그럼 공식 에이전시는 어떻게 다르냐? 공식 에이전시로 선정된 베트남 업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688이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 그 1688 항저우 본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배대지들을 돌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가 계약을 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중판이 이 마크를 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현 상태, 오늘 12월 26일자에서는 아직은 공식 에이전시가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 업체도 1688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대로 갖고 왔고 내용에 들어가면 베트남어로 되어 있고 베트남어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상세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 말은 구매 대행하고 있는 모든 배대지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구매 대행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배대지 사이트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공식적인 에이전시를 통해서는 이 에이전시를 달게 되면은 1688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요. 로고도 지원하게 되고 또 뭐 영화진도 지원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한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688 한국 진출 그래서 뭐 이 샐러드 사업을 접어야 되나? 아니 지금 구매 대행 업체는 여태까지 사장님들 중판이 운영하고 있는 1688 슈퍼하이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직접 결제해갖고 인보이스 통해서 직접 결제하고 한국으로 최저가 수입을 하고 계시는 셀러님들이 아니면 대다수 아직도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1688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솔루션화 된다라는 내용일 뿐이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1688에서 알리페이와 함께 한국 신용카드 결제를 붙이겠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협의 단계고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드가 한국 카드 결제가 붙었다고 해도 타오바오처럼 별도의 수수료 3% 4%를 받을 거고요. 거기에 결제하는 우리 셀러 입장이나 고객 입장, 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보이스 저희 중판이 이용하고 있는 1.7%의 수수료보다 기본 3%가 더 붙고 비자마스터 브랜드 수수료 붙고 그러면 4, 5% 이상이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결제 한도가 있습니다. 타오바오에 카카오페이가 붙였는데요. 카카오페이가 뭐 수천만 원씩 결제할 수 있다? 못 그래요. 그건 어느 나라 정책상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카드 결제 한도를 해외에 크게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1688에서 카드 결제가 붙으니까는 좀 더 많은 1688 생품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여태까지 1688에 결제를 못해서 했었던 부분들을 소액 결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매 대행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688은 절대로 물류를 하지 않습니다. 물류를 할 수도 없고요. 그 이유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알리하고 테무는 소비자 마켓이에요. 1688은 B2B입니다. 대형 사업자 마켓입니다. 1688이 물류를 해야 된다? 그거 뭐 한국에다가 뭐 창고를 열고 그런 계획도 없고 1688 계획이 없다는 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1688 담당자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투자는 이미 알리바바 그룹 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바바닷컴 등이 하고 있다. 그 하고 있는 시장에 또다시 1688이 진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알리하고 테무를 한번 볼게요. 자, 뭐 알리 이게 테무죠. 테무고 알리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해놨는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자, 테무가 지금 뭐 들어와서 한국에 뭐 팔고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경쟁할 수 있는 게 이 테무는 소비자 마켓을 그대로 보고 들어온 온라인 마켓으로 보면 돼요. 테무는 온라인 마켓이 맞습니다. 핀도도 쪽에서 발전해서 온라인 마켓이 맞지만 이 테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자기네 창고를 열거나 운송에 대한 운송에 대한 포워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거는 거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싸게 파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온라인 마켓이 아니에요. 알리익스프레스는 포워더입니다. 물류회사예요. 얘네들은 물류를 저렴하게 한국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국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게 배송비를 무료로 치는 이런 정책이 가능한 거죠. 물론 뭐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하위국이 이제 선진국 계열에 보낼 때는 선진국이 그 우편 요금을 부담한다. 뭐 이런 규정들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느리게 되니까는 알리 같은 경우에도 CJ랑 손잡고 빠른 택배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빠른 택배를 지금 택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거는 여담이고
1688이 한국에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실 필요 없다. 그 1688에서 수입을 못 하셨었던 구매대행 셀러분들은 카드 결제가 붙으면 1688에서 손쉽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그 배대지 같은 경우는 물류에 있어서는 크게 불이익을 당할 게 없다. 왜? 1688에서 카드 결제한 것들은 결국은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배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나는 카드 결제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직접 결제 들어가겠죠. 예. 직접 결제 들어가는 건 타오바오나 알리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거와 똑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1688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씩 결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뭐 이젠 따파라고 해서 한 가지 상품을 보내는 사이트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마켓이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마켓이 판매자가 죄송합니다. 판매자 1688 판매자가 설정을 해야 나는 한 개라도 팔겠다. 근데 이렇게 한 개씩 나가는 것들은요 타오바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그 소비자가 금방 알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소비자 일반 개개인의 소비자를 지원하지 않는 1688을 할 것이냐, 소비자를 지원하는 타오바오로 가서 그냥 기존대로 결제를 직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겠죠. 뭐 1688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688이 뭐 테무나 알리처럼 뭐 마동석을 대동원해서 한국 시장에 광고를 해갖고 또 다른 마켓이 열리는 것처럼 한국에 진출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에이전시를 선정하고 공식 에이전시를 선정을 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거고 저희 중파는 그거에 대해서 실사를 받은 거예요. 며칠 전에. 예.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산동성 1위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산동성 1위지 중국 전역의 1위는 아니고 중국 전역의 1, 2, 3위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다고 하고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선정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저희도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1688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거는 구매대행 에이전시를 통한 진출이다. 그래서 구매대행 업체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이거는 뭐 공식 에이전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배대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물량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688의 한국 시장 카드 결제는 붙겠지만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타오바오와 별반 차이가 없고 1688 판매자들이 한 개씩 발송하겠다라고 열어줘야 되는데 대량으로 하는 공장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예, 대다수가 뭐 10개 이상, 50개 이상, 100개 이상 이런 형태로 유통을 하지 도매 B2B잖아요. 예, 한 개씩 팔아갖고 소비자를 상대로 공장들이 장사를 한다? 그럴 공장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왜 물류를 할 수 없는지 뭐 영상 하나만 제가 대충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그냥 한 셀러, 저희 중판의 한 셀러의 물건이에요. 네. 1688의 한 셀러 물건이 이만큼이 들어와서 컨테이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나눠갖고 3PL 업체에 보관하거나 자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개별로 나가는 게 소비자인 거고요. 절대적으로 저렇게 사업자, 중판을 이용하는 한 명의 사업자가 저만한 물량을 갖고 들어오는데 저거를 자기 배대지에다가 자기 물류센터에다가 저런 식으로 입고를 시킨다? 와, 그럼 배대지 진짜 경기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크지 않은 물류. 그리고 그 물류라 그러면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물류가 그냥 저렇게 가나요? 저 박스 다 껴갖고 쿠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쿠팡 QR코드 붙여야 되고 원산지 표기해야 되고 저희 배대지에서 CO 발행 해드려야 되고 샘플 검수해드려야 되고 수량 검수해드려야 되는데 1688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한 진출이 답이다라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어쨌든 카드 결제가 오픈됨으로 인하여서 구매대행 셀러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미 이거는 뭐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한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 사실이냐? 1년 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판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 여기 제목이 뭐예요? 구매대행 끝나갑니다. 지금 빠르게 수입 판매로 갈아타야 될 때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1년 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판매로 지금 하신 분들은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1, 2년 안에 왜? 아직 한국 시장이 이 수입 판매 브랜드까지 가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크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슈파이드에 대한 개념은 또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슈파이드를 이용해서 최저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아이템 위너를 먹다 보니까는 상품이 잘 팔리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1cbm 요만큼 가로 세로 높이 1m에 1cbm을 수입하셨던 분이 영상 보신 것처럼 저만한 것들을 1년 안에 저만한 물량을 수입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갖다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질 않죠. 왜? 재고를 갖는 것도 부담되고 또 나는 그만한 자금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688 시장 여기다가는 뭐 이 PPT에다가 넣었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책을 다시 내기 위해서 어떤 거 수입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내기 위해서 책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출간이 아마 한 1월 말 2월 초면은 책이 다시 출간될 거고 기존 책에다가 훨씬 더 뒤에다 붙여서 좀 더 수입할 때는 구매 대행과 다른 부분들을 명시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책에다가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책에다가 담아봤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답은 제가 이미 이거 제 책 처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구매 대행은 그냥 거쳐가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매 대행을 해보셨으면은 오픈마켓, 쿠팡에 어떻게 팔고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파는지는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고 팔리면 CS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소량 사입 가시고 대량 사입 가시고 결국은 브랜드로 가야 사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도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1년 전에 홍콩 사업자 하기 전에 2년 전인데 2년 전. 2년 전에도 차이나 뭐 셀러들이 습격 뭐 이런 거 알리바바 뭐 네이버를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진출한 거 내용들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책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알리 상품들이에요. 알리 상품들. 월 500만 건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한 반 정도가 알리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구매 대행 업자 물량들도 있고 개인 고객들이 직접 알리에서 산 물량들도 있겠지만 테무는 아직 30만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커지게 있겠죠. 뭐 계속 지금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온라인 셀러수, 구매 대행 셀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액 당은 당연히 내려간다라고 이 도표 자료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내가 구매 대행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질까? 당연하겠죠. 온라인 셀러수는 계속해서 양성이 되고 있고 이런 알리와 테무까지 한국에 진출하고 있고 쿠팡도 위에다가 지금 그 창고 짓고 있어요. 내년 한 중순쯤이면은 오픈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쿠팡도 이제 중국에서 직배송하기 위해서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매 대행 셀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당연히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이 유튜브들에서 알리익스프레스 검색하면 알리익스프레스 무슨 상품에 가성비 있는 상품인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알리에서 직구하는 방법, 타오바오에서 직배송하는 방법들이 다 유튜브에 공개되고 블로그에 공개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영상 속에서 설명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1688에서 죄송합니다. 1688에서 넘어오는 그 물량이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넘어오는 물량에 구매 대행 셀러분들이 대응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저렇게 광고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런다 그러면 뭐 답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 끝으로 갈게요. 그럼 알리하고 테무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 중에 몇몇 분들 저희 뭐 홍콩 사업자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홍콩 사업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이 막아놨기 때문에. 예. 하지만 쇼피라는 걸 통해서 동남아에 파시는 셀러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구매 대행을 해봐서 한국 시장,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쇼피도 거의 이제 막 포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리셀러라 그러죠. 구매 대행은 내가 내 제품을 갖지 않고 나는 상품을 팔아보고 싶어. 근데 한국 시장이나 동남아 쇼피를 진출하는 게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1688 알리가 전 세계 시장 중에 한국 시장이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1위가 한국 시장이 아니에요. 1위가 스페인입니다. 2위가 브라질이고. 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마켓이에요. 글로벌 마켓. 한국만 막 이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그 마켓이 아니라,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뭐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답은 뭐 유럽 시장과 이 남미 시장이 알리가 더 큰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알리에 들어가서 상품을 파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알리에 들어가 파는 거는 중국 판매자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중국 판매자는 중국 판매자는 500원, 1000원만 남아도 물건을 팔 텐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원 뛰기, 100원 뛰기, 1000원 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알리에 들어가서 글로벌하게 런칭을 시키고요. 글로벌하게 런칭을 시키고 무엇을 남미나 뭐 유럽에다가 한국 제품을 파시는 겁니다. 한국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뭐 저는 이미 지금 테스트를 하고는 있어요. 이게 알리의 테스트입니다. 이 화면은 이 화면들은 제가 좀 가릴 겁니다. 아이템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리에서 아직 뭐 많은 판매량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 42페이지까지 나갔는데 계속해서 지금 판매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내용은 저기 좀 가려서 나가겠지만, 어쨌든 아이템 보호 차원에서 가려 나가겠지만 판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해서 그 글로벌 한국 시장을 제외하고, 물론 이제 뭐 한국 시장 들어가서 파실 수도 있겠죠. 뭐 중국 제품을 뭐 내가 중국에서 생산된 나만 팔 수 있는 제품들을 알리를 갖고 한국 시장에 파실 수는 있겠죠. 예. 그럼 뭐 그렇게 파시겠습니까? 온라인 수입해와 갖고 3PL 업체에다 두고 한국에서 도소매로 팔면 되는데 굳이 알리까지 갈 필요 없죠. 내 상품이 있다 그러면, 나만의 상품이 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리셀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셀러 분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글로벌하게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쇼피가 동남아 6개국을 잡고 있다 그러면 알리는 남미하고 유럽을 잡을 수 있어요. 남미하고 유럽에 한국 제품을 파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 아직까지 사장님들한테는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제 그러면은 뭐 중국 법인 만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되세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이 부분은 오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장님들은 알리에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업자 갖고도 안 되고요. 중국 사업자를 내가 만드시는 건 쉽습니다. 중국 법인 개설하는 건. 그렇다고 해도 쉽게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시장 말고. 그래서 중판이 그 부분도 내년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요, 좀 더 한국 시장, 테무하고 알리가 진출해서 쿠팡도 들어오고 막 이런 복잡한 시장에 리셀러로 굳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역직구 형태로 한국 제품을 중국에 파는 거 좋죠. 근데 따이공들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제품을 중국에 무지하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또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장은 뭐 미주 시장도 있고요. 아마존이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주, 남미, 유럽 시장은 아직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 시장까지도 알리가 지금 진출해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 시장에 한국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배대지와 포워도는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판이 뭉칠 수 있는 거, 말로만 뭐 우리 협력하자, 뭉치자 이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 솔루션화 시켜서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매대행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들어갔고요. 뭐 빠르면 2월 안에, 내년 3월 안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모든 배대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솔루션을 통해서 내 물량을 늘리고 내 사업자를 더 늘리고 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아이디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구매 대행을 하던 뭐 어쨌든 간에 카드가 붙고 뭐 어쨌다 그래서 수입을 하시겠다라고 저렇게 컨테이너로 하시는 분들, 저희 쪽에서 보면은 한 번 결제할 때 막 5만 이하, 10만 이하 결제하시는 분들 수두룩 하거든요. 사업자분들. 그분들은 결국 카드 못 해요. 설사 카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 수수료면요, 엄청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게 결제까지만 해도 5%의 결제 수수료가 붙는데 거기다가 구매 대행 그 물류가 없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하여서 또다시 뭐 CO 발행이나 원산 지표기나 쿠팡 들어가기 위한 바코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수수료가 또 붙겠죠. 근데 뭐하러 카드를 긁겠습니까? 구매 대행 수수료 5%에서 10%. 물론 이제 환율 좀 비싸게 쳐서 주고 수입을 하면 될 텐데. 자,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배대지하고 포워더는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뭉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장들의 고유 업무 영역, 물류라는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1688에서 공식 에이전시로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에이전시로서 사장님들을 배대지 사장님들과 포워더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열고 있어요. 이미 개발에 착수했고요. 자, 그 시장이면은 이 1.7%면은 여기에 뭐 3%, 5%가 붙는다고 하는데 수입 셀러들한테 뭐 2.5%, 2% 정도의 수수료로 모든 것들의 구매 대행을 손쉽게 하고 자기 배대지를 이용해서 출고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떠들었지만은 1688이 한국 시장 진출한다는 거, 제 뭐 유튜브 재미없는 거, 또 편집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미 1688 실사를 받으면서 1688 담당자분이 저희 중판 배대지에 오셨고 그분과 좀 심도 있게 한 2시간 가량 저희가 이제 그 화상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화상 회의를 하면서 1688이 생각하는 한국 시장과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그 답을 좀 얻었고 그 안에 저희 중판이 에이전시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선정이 안 됐는데 산동성 1위라는 저희도 선정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 어떤 업체가 오픈을 해갖고 실적 하나 없이 그 공식 에이전시 권한을 준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식 에이전시 권한을 받기 위한 그 매출액도 있고 건수도 있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3단계, 2단계, 1단계로 진출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가 있는데 뭐 누구나 뭐 한국에서 뭐 내가 이 솔루션을 만들었으니까 에이전시 권한을 달라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 에이전시는 1688이 선정할 거고 이미 1688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었던 업체를 위주로 또 물류를 갖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선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688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알리테무 들어온다고 해서 구매대행 셀러분들 당장은 위축이 되겠지만 좀 더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